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장마가 됐네요. 장마 기간인데 비가 왔다 안 왔다. 이것도 자연의 이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돌고 돌죠. 세상의 현상도 돌고 돌고 우리의 마음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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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피가 1분만 멈춰도 죽을 겁니다. 마음이 1분만 멈추면 병이라고 해요. 마음이 스톱된 상태를 병이라 하거든요. 모든 건 굴러가야 됩니다. 근데 굴러가는 게 잘 굴러가야 되겠죠. 충돌하지 않고 잘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가는 법이 바로 자기가 조절하는 수밖에 없죠. 자기는 뭐 기분 좋다고 마음대로 굴러간다고 해도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또 앞에 또 여러 가지 또 지역물이 있으면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부서지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오늘 주제는 핀치는 찬스다. 위기가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찬스다. 무슨 찬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는, 그리고 인생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아들러 심리학에서 아들러도 대인관계 속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 했어요. 대인관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프린트를 보시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100은 만입니다. 플러스 만. 결국 마이너스가 계속되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불교에서도 공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다른 말로 공문, 공의 문, 비어있는 문, 그러니까 부정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의 문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첫째 공, 아공, 마이너스죠. 두 번째는 법공, 객관세계에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결국 뭐예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아공, 법공이 되면 구공이 돼요. 다음에. 구공이라는 거는 다 같이 비어있다. 결국은 충돌이 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이치가 불교의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대부분 공을 몰라요. 대부분 공을 모르고 공을 아는 사람이야만이 대화가 되고, 공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상대를 가르치려고 해요. 공을 잘 써가지고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공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져주려고 해요. 그리고 부득이 한 경우 상대방을 제압하지 안 되겠다 할 경우는 팍! 한 번씩 날려버리죠. 그거는 이제 자비의 매라고 하죠. 사랑의 매. 결국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플러스가 된다는 뜻인데, 곤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인격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견해가 넓어지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력이 넓어져요. 때문에 곤란이 많은 사람일수록 저는 참 좋아요. 근데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죠. 그런 말이 있어요. 5가지 별의 행복, 한자 세라피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곤란이 없는 인생은 무난한 인생, 곤란이 있는 인생은 유난한 인생, 곤란이 없는 인생은 무난한 인생입니다. 걱정 없이. 그러니까 이런 인생도 좋지만 이런 사람은 견해가 좀 좁아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금수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는 폭이 좁죠. 근데 곤란한 인생이 많은 인생은 유난한, 어려움이 있는 인생인데, 이 인생은 곤란함이 많아서 그런지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요. 근데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물론 자기 업이라는 게 있고 자기 환경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조금 자기 세계 말고 남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아왔지만 불교를 배워보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 저런 인생도 있었구나, 아, 저렇게도 살아왔구나,
아,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아, 저렇게 해도 지금 욕심이 많구나. 일치 안 맞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겪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은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성인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지 않으면 절대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었음을 불구하고 그지, 비구로 살아갔잖아요. 밥 빌어 먹고, 그죠? 정말 하나도 가진 거 없이, 소유한 거 없이 무소의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됐죠. 의지처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남긴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를 계속 이어보세요. 로드, 길이 됩니다. 그죠? 계속 마이너스 가로로 이어보세요. 길이 됩니다. 도로가 돼요. 근데 플러스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이으면 직선이 되는데 플러스를 이으면 입체가 됩니다. 역시 플러스는 좋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풀이 죽어서 살지 말라. 마이너스가 있어야만이 그대는 플러스 인생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대는 플러스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라든지 플러스 인생이라든지 나에게 이익이 있다든지 손해가 있다든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연따라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죠. 두 번째는 골. 마지막 골은 언제나 해피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요. 특히 형제 자매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잘 싸웁니다. 부부일수록 막 싸우죠. 그 읽어보시면 돼요. 어느 형제가 회사를 공동 운영했는데 동업했죠. 형제끼리. 맨날 싸워요. 형제니까. 이렇고 저렇고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자기의 그 멘토들 선생이 와서 상담을 했죠. 선생이 그럽니다. 딱 한마디예요. 골을 정합시다. 예? 깜짝 놀라겠죠. 무슨 말인데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골을 정하면 골을 행복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라스트싱이 형제들이 아무리 싸우고 큰 문제가 있어도 결론은 해피엔드니까 웃으면서 서로 안으면서 아이고 형님 동생 아이고 참 우리 잘 살아왔어 참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아 아이고 행복했다 해피엔드 되잖아요. 중간 과정은 그냥 지나가는 길 과정일 뿐입니다. 프로세스일 뿐이에요. 그죠? 골을 정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골을 정하지 않고 싸움하면은 의지 박약 그리고 사상이 약한 사람은 인연을 끊습니다. 제가 많이 본 분들 중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남을 지적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치고 오래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불평불만을 하고 남을 지적해도 오래 간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혼이 있어요. 근데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팩 펴가지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뒤에서 욕 바가지로 하고.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의 실태가 그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옳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옳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없는 얘기는 죽은 말입니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안이에요. 서로 우리가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불교에서의 목적은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는 과정인데 지금 나하고 당신하고 의견이 일치 안 되니까 싸우자. 그렇지만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해하고 싸우자. 이런 식으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자기 불리해지면 도망가고, 불리해지면 말 감추고, 논리 세우지 않고. 그런 사람은 무책임한 거예요. 그 때문에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세요. 그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가 갖춰져 있어야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바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마지막 우리가 성불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과에 있어서는 다 성불이니까. 결국 연꽃을 불교의 꽃으로 내세운 거는, 연꽃은 꽃이 피면 열매가 맺습니다. 인과 동시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꽃은 다 그러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근데 연꽃은 안 그래.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인과 동시라 그래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을 향하자는 원인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내세우는 결과, 부처의 결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 동시입니다. 그래야만이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그래서 라서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퍼포먼스는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퍼포먼스가 있어야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해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술 먹어도 되고, 싸워도 괜찮고, 자기 주장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 씬. 그래, 아이고, 내가 너무 내 주장을 많이 했지. 그렇지만 내 입장이야. 내 입장도 들어줘. 그렇잖아요. 무조건 따라하는 거는 노예 근성이잖아요. 불교에서는 항상 목적론입니다. 목적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심자 신도들은 원인론이죠. 자기가 지금 마음을 바꾸고 또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영화도 끝을 보면은 중간에 어떤 힘들고 슬픈 거, 괴로운 것이 있어도 재밌잖아요. 끝이 마지막 해피엔드니까. 그죠? 밑에 목적론이라는 거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세운 건데, 꼭 심리학에서만 목적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목적론이라는 거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원인론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것도 그냥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서 내가 남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론도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좋은 쪽으로 쓰는 거죠. 알프레드 아들러도 목적론의 입장에서 심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행동, 어떤 관계를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다 우리가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입장을 주장했는데, 그래, 듣고 보니까 당신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고맙습니다. 싸워서 재밌지 않았을까요? 모처럼 우리가 엔돌핀도 돌고 이렇게 땀도 흘렸는데, 자, 나가서 우리 막걸리 한잔 합시다. 아니면 뭐예요? 커피 한잔 할까요?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이게 배충 기간 동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아도 그걸 마이너스로 결정되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도 플러스로 결정,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누가? 내가. 불교는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인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니까 다 부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